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박인혜입니다. 저는 앱데브 CS를 맡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쿠버네티스 그리고 서버리스, 데브옵스에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2년 동안 쿠버네티스에 대한 프로젝트를 좀 여러 건 진행을 했는데 문제도 있었고 이슈도 많았고 제대로 잘 워킹하지 않은 케이스도 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거를 체크해서 잘 저희가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면은 프로덕션 레벨으로 아주 부드럽게 지금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게 됐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나서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집중도 있게 이 지금 프리젠테이션을 진행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온라인이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부끄럽고 좀 여러분도 다른 일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끝까지 못 보실 수도 있으신데 또 하나하나 좀 꼭지를 보시면서 프로젝트를 실제적으로 넘어갈 때 어떠한 부분을 신경 써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끝부분에 Q&A 세션이 있으니까 중간에 지금 뭔가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끝에 따로 말씀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K8S 클러스터를 프로덕션 환경에서 부드럽게 랜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앞서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프로젝트가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이게 잘 동작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불안했던 경우도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정말로 저희가 런칭을 했을 때는 제가 예상했던 게 하나도 맞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정리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주로 앞부분에 개발자로서 쭉 진행을 했던 저의 커리어 패스가 있고,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지금 현 회사에서 하고 있는 아키텍처로서의 지금 롤이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그 기존에는 클라이언트 개발이나 서버 개발, 오픈소스 개발, 클라우드 관리, 컨테이너 관리 플랫폼 개발을 하다가 향후 지금 이 회사에 들어오면서 인프라 아키텍처와 어플리케이션 데브옵스 아키텍처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쿠버네티스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많이 지금 진행을 해봤는데 저희가 지금 보여져 있는 그림은 바로 쿠버네티스의 애니메이션 부분인데요. 피피와 친구들이라는 부분으로 지금 피피하고 친구들이 바다에 지고 있는 태양을 보면서 이제 우리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 체크를 다 했기 때문에 문제없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기대를 하고 있는 지금 그림인데 실질적으로 프로덕션에 지금 저희가 런칭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막 지금 우부장창 떨어지는 것처럼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요. 예상하지 않는 문제가 여기저기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거기에는 크게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보시면은 첫 번째는 메모리에 관련된 부분, 두 번째는 I/O, 그리고 세 번째는 SNAT, 그리고 컨트롤, 플레인, 그리고 지금 커터에 관련된 부분, 네트워크 미스 컨피그레이션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지금 저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들이 받을 수 있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서는 충분히 어플리케이션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그리고 쿠버네티스 플랫폼을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러한 지금 모든 운영은 인프라 안에서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프라 쪽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어플리케이션까지 그 문제의 영향을 일파만파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꼭 런칭을 하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될 게 특히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고 계시는 유저분들이라면 클라우드에 대한 성격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각 클라우드사마다 리미테이션이나 아니면 바이 디자인에 해당하는 지금 적절하게 잘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확인을 하셔가지고 우리 지금 프로그램에 이슈가 없이 동작을 할 수 있게끔 하나하나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메모리 오버로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메모리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지금 메모리는 저희가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하지만 뒤에 것보다는 조금 더 편리하고 간편하게 문제의 원인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메모리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떠한 증상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 유저의 팟이 바로 에빅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의 팟이 지금 아웃 오브 메모리 킬로 인해서 지금 사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보 시스템의 팟이 심지어는 에빅션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노드가 순간적으로는 테인트 되어서 스케줄링이 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면요. 어떠한 지금 옵저베이션 현상이 있냐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파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왼쪽에는 바로 이 파드를 구성한 야물 파일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크게 뭐 다른 거는 좀 이따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여기서 저희가 크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에빅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 에빅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파드가 비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게 지금 일어나는 원인은 쿠버네티스에는 리밋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리퀘스트된 양에 따라서 컨테이너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컨테이너가 잘 운영이 되어서 돌아가다가 자원이 모자르면 리밋에 정의된 양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리소스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컨테이너의 총 리밋의 양이 실제 시스템이 가용한 리소스 양보다 많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 이럴 경우에는 저희는 오버커밋된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버커밋된 상태가 계속 발생을 하면은 CPU의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리퀘스트에 정의된 상태까지 낮추기도 하지만 메모리의 경우에는 할당되어서 사용 중인 메모리의 크기를 바로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운영 중인 컨테이너를 강제 종료시키게 됩니다. 보통 저희가 쿠버네티스에서 얘기를 할 때 보여지는 에빅션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리퀘스트하고 리밋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예 지금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을 때 그럴 경우에 바로 첫 번째로 에빅션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리밋이 설정이 되어 있지만 리퀘스트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지금 반대로 리퀘스트가 설정이 되어 있지만 리밋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이럴 경우에 에빅션이 되어집니다. 이게 뭐 부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 리밋이 설정되어 있지만 리퀘스트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리퀘스트는 리밋하고 같은 양으로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리퀘스트가 설정이 되어 있지만 리밋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디폴트 값으로 리밋이 설정이 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보통 디폴트 값은 저희가 리퀘스트 256 그리고 지금 리밋은 512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512가 설정이 되겠죠. 여기 보면은 지금 얘는 리밋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에빅션을 보시면은 세 번째로는 시스템 파드. 앞부분에 그 일반 유저의 파드가 다 지금 저희가 에빅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메모리가 부족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시스템 파드에 해당하는 부분이 마지막으로 저희가 에빅션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좀 문제가 커지겠죠. 이 상황은 첫 번째 얘기인 리밋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을 때예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파드의 상태를 보면은 파드가 지금 페일이 되어 있고요. 그 이유는 에빅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메모리가 부족했을 경우에는 디스크라이브 파드나 디스크라이브 노드를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걸 조금 더 명시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메시지 상태를 보면은 노드가 메모리 프레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파드가 에빅션이 됐다라고 나와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보면은 노드가 3개가 있는데 여기서 다 테인트 되어서 어베일러블한 노드가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노드의 상태를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노드는 메모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노드를 테인트 시켰고요. 그리고 나서 뭐 이 노드에 대해서 뭐 저희 스케줄링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현상이 첫 번째로 일어나면 우리가 뭔가 메모리가 부족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리밋이 설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너무 작을 때예요. 아웃 오브 메모리 킬로 지금 이 파드 같은 경우는
계속 웨이팅 상태로 되어 있고요. 아마 계속 지금 동작을 하면서 얘의 메모리 상태를 확인을 할 텐데 왼쪽에 지금 야물 파일을 확인을 해보면 자바에 지금 아규먼트 인자로 XMX1G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보실 수가 있어요. 흰 메모리 맥스의 사이즈를 1G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보면은 리퀘스트와 리밋의 사이즈를 500mm 정도밖에 지금 안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에서는 1G에 해당하는 부분의 리소스를 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메모리는 500mm밖에 할당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웃오브 메모리 킬로 계속 얘가 지금 빠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어플리케이션을 잘 만들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설정을 잘 구동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얘가 동작을 했을 때는 야물 파일에 그에 따른 리퀘스트와 리밋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파드 상태가 지금 웨이팅이나 펜딩 상태 아니면은 에빅트 상태로 빠져가지고 이슈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보시면은 이렇게 되다가 마지막으로 시스템 파드까지 지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클러스터는 스테이블하지 않는 상태거나 유저블하지 않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느냐라고 확인을 해보면 리소스에 대한 거를 저희가 리퀘스트와 리밋을 모든 컨테이너에 첫 번째로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커터에 해당하는 부분과 리밋 레인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네임스페이스에도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스템이 지금 저희가 크리티컬한 파드를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그거를 아이솔레이션 시켜가지고 데디케이트 노드풀에 지금 저희가 작동을 시키게 하거나 아니면 얘가 크리티컬하다라는 거를 라벨링을 붙여가지고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지금 저희가 데디케이트 노드풀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지금 뭔가 그 데디케이트 노드풀은 물론 코어스도 여유롭게 하고 메모리도 여유롭게 해서 안정적으로 지금 구동을 하게끔 할 거고요. 그리고 모든 쿠브 시스템의 파드는 지금 크리티컬 애드온즈 온리로 이미 동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모두 이거는 한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IO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IO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메모리,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디스크겠죠. 디스크는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서 저희가 이게 디스크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보면은 디스크는 AKS 클러스터 노드 자체가 난 레디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API 서버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TLS 핸드쉐이크 타임아웃에 해당하는 에러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데몬셋을 저희가 크리티컬한 것을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쿠브 프록시나 코어 DNS 같은 지금 파드가 뺄 상태로 갈 수가 있어요. 지금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슈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기가 좀 쉽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에러 코드에 뭐 메모리가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은 메모리가 부족해요 라고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 IO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하게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좀 심도 깊게 보셔야 되고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IO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모니터링 툴에서 조금 더 자세히 더 쉽게 손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이 저는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퍼포먼스하고 지금 스테빌리티에 해당하는 이슈가 있고요. 이스티오 같은 경우를 사용을 할 때 아니면 콩과 같은 경우 복잡한 지금 컴퓨터 있는 애를 사용을 할 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어떤 뭐 각각에 있는 다른 클라우드에 있는 서비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네트워크에 에러가 있거나 아니면 레이턴시가 아주 길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도 똑같이 DNS 쿼리를 할 때, 쿼리나 리졸브를 할 때 상당히 느리게 리스폰스가 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파드의 라이프 사이클 이벤트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가 지금 노드에 에러를 미칠 수가 있고 그리고 RPC 컨텍스트 데드라인 익시드라고 해서 쿠ber넷이나 도커 로그에서 해당하는 라인을 보실 수가 있어요. 또 같이 PV를 어태치하거나 디태치했을 때 이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관찰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게 있냐면은 우선은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면은 클라우드에 대한 제약사항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앞부분에서 설명을 했던 거는 메모리에 관련된 부분은 클라우드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와 같은 경우에는 온프렘에서 사용을 할 때도 지금 어플리케이션의 메모리랑 노드에 대한 메모리를 잘 생각을 해서 리퀘스트하고 리밋을 적절히 사용을 하면은 에빅션과 같은 경우는 방지를 할 수가 있는데 IOPS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거 그리고 클라우드에 대한 디펜던시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각각에 있는 성향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뭔가 리미테이션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미리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애저에서는 보시면은 VM에 해당하는 부분과 OS 디스크에 해당하는 부분에 IOPS가 따로따로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둘 중에 가장 작은 부분이 바로 맥스, 저희가 맥스까지 사용할 수 있는 IOP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DS3 V2라는 소쿨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얘가 맥스아이프스를 보니까 12,800까지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어플리케이션이 12,800까지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뭔가 DB나 복잡한 지금 요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두 번째인 OS 디스크 사이즈를 같이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OS 디스크 사이즈에 따라서 또한 IOPS가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애저상에서는 OS 디스크가 크면 클수록 IOPS도 커지고 스루프도 커져요. 그런데 이거랑 생각을 못하고 만약에 OS 디스크를 32기가나 아주 작게 사용을 하시면은 IOPS를 맥스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게 120밖에 되지 않는 거죠. 기본적으로 매니지드 서비스인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클라우드에서 구현을 한다면은 애저상에서는 OS 기가가 100기가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IOPS는 500 정도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에서 더 많은 IOPS를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OS를 익스펜드해 주셔가지고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바로 IO의 부하를 증가시키는지를 확인을 해볼게요. 보시면은 첫 번째로 컨테이너의 수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컨테이너의 이미지가 너무 클 경우에는 노드에서 지금 IO에 대한 부하가 크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당연히 모든 게 다 파일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컨테이너가 많으면 많을수록 로그도 많아지고 지금 IO에 대한 트랜잭션도 많아지기 때문에 부하를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로깅 같은 시스템을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사용할 경우에 또한 IO의 부하를 증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드파티 지금 로깅 시스템이나 모니터링이나 오디팅 툴 같은 경우를 사용을 했을 때 지금 마찬가지로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엔 미리미리 지금 사전에 어슘 하셔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IO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OS 디스크를 데이터 디스크처럼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OS 디스크, 뭔가 데이터 디스크처럼 아주 풀리하게 데이터를 사용을 할 경우에는 퍼시스턴트 볼륨 같은 경우를 사용을 해서 그거의 워크로드에 맞게끔 동작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각각에 있는 클라우드사에서는 IO에 관련해서 지금 모니터링 페이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디스크 QDEPS라는 게 있고 이게 지금 OS 디스크에 대한 뭔가 IOPS를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인디케이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지금 화면이고요. 보시면은 일정 시점 이후로 갑자기 확 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얘가 이 시점부터 IO를 급격하게 썼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러면 이때 뭔가 알람이나 웹프를 할 수 있는 트리거를 발생을 해서 운영자나 아니면 저희 유저한테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IOPS를 확인해 봐라 라고 노티를 줄 수 있게끔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IO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게 가장 좋은지 베스트 프랙티스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OS 디스크를 데이터처럼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부하가 많기 때문에 데이터를 사용을 하시려면은 지금 전용
이거에 맞는 워크로드인 퍼시스턴트 볼륨을 대신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OS 디스크의 사이즈를 미리 어스하셔가지고 충분하게 사이즈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이 구동할 수 있을 만큼의 맥스 IOPS를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퍼머럴 OS 디스크를 사용을 하면서 조금 더 성능을 높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K노드는 오픈소스인데 K노드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해서 도커에 대한 마운트 패스 지금 뭐 OS 패스가 아닌 뭐 데이터 드라이브나 아니면 이 퍼머널 디스크로 변경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IO가 많이 발생을 하는 서드파티 앱 같은 경우 스플렁크나 뭐 로그스테이시나 아니면 플루언트나 파일스캐나 뭐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얘가 지금 IO를 평상시보다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디스크에 알럿을 다 세팅을 해줘가지고 이슈가 있을 때 언제든지 지금 운영자에게 노트를 줘서 사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게끔 셋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스나 포트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에스나 포트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클라우드사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 조금 더 두드러지는 현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각각에 있는 클라우드사는 뭐 각각 좀 컨셉이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65,000개의 에스나 포트를 지금 풀링 시켜가지고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65,000개를 각각의 VM에 일정하게 디바이드 돼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애저에서는 65,000개를 각각의 VM에 디바이드 되어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VM에서도 지금 워커노드에서 에스나 카운트를 갑자기 많이 유발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같은 지금 심슨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스나시 이슈가 있거나 이러면 어플리케이션에서 바로 지금 문제가 발현이 되어지는데 그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현되는지 알아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에스나 카운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클라우드사에 있는 모니터링 페이지에 꼭 알람을 해주셔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카운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 혹시 여유가 충분한지 페일된 카운트가 있는지는 계속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에스나 카운트가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DNS 리졸루션이 간헐적으로 페일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다가 갑자기 노드가 정 문제가 심해지면 아예 난 레디 상태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API 서버에 지금 연결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다른 네트워크 어드레스 서버나 API 서버의 IO 타임아웃과 같은 형상을 파드에서 에러 코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에스나 포트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게 있느냐면 보통 뭐 이거는 각각 클라우드사마다 다르지만 애저에서는 프론트엔드 IP를 늘려줌으로써 아웃바운드에 대한 커넥션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아웃바운드에 대한 커넥션은 퍼블릭 IP 하나마다 일어나기 때문에 퍼블릭 IP를 두 개로 늘려나면은 65,000개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해서 에스나 카운트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관련해서는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웃바운드 포트 개수도 VM마다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적절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적절히 사용을 하셔야 되고 세 번째, 모니터링을 항상 해주셔야 됩니다. 에스낫이 지금 제가 얼마만큼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페일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그럼으로써 지금 에스낫 포트에 사용되어 있는 부분과 백엔드 IP가 어떤 건지를 같이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에스낫이 어떨 때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하면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예를 들어서 뭐 로그인을 할 때 아니면은 SMS를 발생을 할 때 이럴 때는 거의 대부분 아웃바운드 커넥션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로그인을 할 때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안에 있는 서비스하고 얘가 연동해서 할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OS 인증 같은 경우로 뭐 구글이나 아니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다른 타사에 있는 퍼블릭망에 있는 녀석이랑 같이 연동을 해서 로그인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하나하나가 다 에스나 포트를 유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65,000명의 유저가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을 들어왔는데 어플리케이션에서 뭐 쿠버네티스의 컨테이너로 들어왔는데
얘가 지금 토큰을 사용을 하지 않고 다 모두 새로 지금 리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그게 하나하나가 포트가 되어서 지금 포트의 개수가 되어서 그 모든 에스나 포트를 고갈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하시면은 계속 추가적으로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고 디버깅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꼭 이거는 클라우드 쪽에 모니터링을 주셔가지고 에스나의 커넥션 부분을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각각의 클라우드사에서는 똑같이 이런 지금 모니터링 페이지가 다 동작을 할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에스나 커넥션에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페일이 되어 있는지 지금 내가 뭔가 펜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다 얘가 석시드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렇게 페일이 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아니면 유저나 아니면 운영자에게 이메일이나 웹프로 노티를 줘서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끔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각각에 있는 VM, 워커노드마다 얼마큼씩 개수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특별한 어떤 부분에 있는 노드에 S낫을 사용을 하고 있는 컨테이너가 몰려있지 않는지도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로는 컨트롤 플레인 쪽에 혹시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클라우드에서 쿠버네티스를 운영을 할 때는 매니지드 서비스인 파스 형태로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게 컨트롤 플레인 쪽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으로 있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가 발현이 되는지 그리고 그럴 경우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같이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컨트롤 플레인 쪽은 특히 API 서버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아시겠지만 컨트롤 플레인 쪽에서는 API 서버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쿠브스키슬러 같은 경우도 있고 etcd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파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할 때 지금 보통 워커노드가 유저 환경에 있는 프라이빗 VNet 안에 사용을 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컨트롤 플레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퍼블릭 영역으로 많이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다른 네트워크 연결을 해줄 수 있는 뭔가 터널링과 같은 녀석이 파드가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녀석들이 지금 컨트롤 플레인에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컨트롤 플레인하고 지금 이슈가 있을 때는 API 서버에 TLS 핸드쉐이크 타임아웃이라는 에러가 가장 많이들 발생을 합니다. API 서버 쪽에 뭔가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PI 서버가 가끔씩은 아웃 오브 메모리로 죽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가 언제 저희가 문제를 야기시키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API 서버에 지금 높은 QPS hit이 들어갈 경우에는 뭐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etcd에 지금 개체가 들어가는데 너무나 많은 개체가 들어가서 API 서버에서 응답을 할 때 지금 페이로드가 커질 경우에는 지금 API 서버 쪽에 부하를 야기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인플라이트 리퀘스트가 너무 많거나 지금 컨테이너가 많거나 아니면 업데이트가 많거나 크리에이트가 많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지금 QPS를 높여가지고 이슈가 있어서 레이턴시에 대한 지금 영향이 미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플레인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럼 베스트 프랙티스가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클러스터의 API 서버에는 디도스 링을 하지 말자.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컴포넌트들을 저희가 올릴 경우에는 항상 미리미리 로드 테스트를 하자예요. 보통은 지금 컨트롤러를 새로 설치해서 많이 진행을 했을 때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컴포넌트 같은 경우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로드 테스트를 미리미리 하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API 서버도 또한 QPS나 스루풋 같은 경우에 저희가 리밋을 정할 수 있고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크론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돌릴 수가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끝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오토마틱하게 계속 저희가 클리닝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제 거의 끝이 갔는데 이거는 insufficient cutoff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면은 상당히 중요하죠. 커터에 대한 저희가 어쉬움이 상당히 중요하고 커터가 딱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커터를 늘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바로바로 진행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주로 커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 문제가 있냐면은 당연히 오토 스케일링을 진행을 할 때 갑자기 부하가 많이 들어와서 노드를 확 늘리거나 아니면은 매뉴얼하게 노드를 늘리거나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업그레이드를 할 때 보통 클라우드는 롤링 업그레이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유분의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페일이 일어나면은 지금 이슈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페일이 일어날 때 커터가 부족하면 커터는 커터가 부족하다고 조금 더 명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제 해결을 하는 데는 조금 빠르게 디버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클러스터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될 때는 지금 VM이 최소한 하나는 더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더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그 클라우드사의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롤링 업그레이드로 아까 진행을 했던 것처럼 뭐 하나가 더 있는 다음에 이걸 구동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 거를 디스토리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유가 하나는 더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VNet에 해당하는 서브넷이 여유로워야 됩니다. 미리 지금 각각에 있는 IP를 만들어서 얼로케이트 시켜주는 구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드나 컨테이너를 만들 때 서브넷이 부족하지 않도록 IP가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트가 좀 더 많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저희가 블루그린 디플로이 같은 건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할 경우에 지금 문제가 없을 수 있게 좀 플래닝을 제대로 해주셔야 되죠. 요거는 지금 보면은 AKS에 스케일을 하셔가지고 각각에 있는 AKS를 카운트를 10개까지 늘렸을 때 나오는 에러 현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보면은 에러가 아주 명시적으로 나오죠. 디플로이먼트가 페일이 됐는데 그 페일에 대한 이유가 뭐냐면은 서브넷에 대한 IP가 꽉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저희가 노드 개수를 못 늘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브넷이 뭔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IP를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충분한 서브넷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커터에 대한 에러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에 미리 방지를 하려면은 플래닝이 가장 중요합니다. 플래닝을 사전에 미리미리 잘 해주셔야지 이게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바로 얘를 뭔가 크리에이트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리퀘스트를 요청을 해서 뭔가 케이스를 열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뭐 커터를 할당을 해서 증가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이슈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 바로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덕션 환경으로 갈 때는 충분히 여유롭게 지금 미리 사전에 로드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플래닝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때는 CPU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네트워크 관점에서도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미리 커터를 요청을 하지만 저희가 어쩔 경우에 특정한 리전일 경우에 각각에 있는 인벤토리에서 지금 커터가 아주 부족할 수가 있어요.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이 커터가 어떻게 보면은 어디에서 갑자기 많이 사용을 하면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커터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키텍처링을 할 때 멀티플 리전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마이그레이트도 좀 손쉽게 할 수 있게끔 충분히 잘 설계를 하시면은 아무래도 커터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미스 컨피그레이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은 당연히 지금 어딘가하고 통신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드가 난 레디로 빠질 수가 있고요. 저희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컨트롤 플레인 같은 경우는 보통 퍼블릭 영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통신을 하려면은 얘가 네트워크 이슈가 있으면은 지금 퍼블릭 영역에 있는 지금 컨트롤 플레인이랑 통신이 안 돼서 난 레디로 빠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TLS 핸드쉐이크 타임아웃이 또한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에. 그래서 노드하고 파드가 지금 API 서버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파드를 만들 때 저희가 어디 도커 레지스트리나 어딘가에 있는 레지스트리에서 이미지를 다운받아야 되는데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상적으로 다운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를 풀할 때 이러한 증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똑같이 스케일링을 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할 때 또한 페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드가 다른 노드하고 있을 경우에 뭔가 파드하고 통신을 할 때도 지금 이슈가 있을 수가 있으세요. 이럴 경우에는 뭐 갑자기 뭐 네트워크에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 변경이 있었는지를 어떻게 보면 가장 주의 깊게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보시면은 커스텀 V넷 같은 경우가 지금 사용을 할 경우 아웃바운드 지금 커넥티비티가 없고 그리고 지금 컨트롤 플레인과 지금 데이터 플레인하고 사용을 할 때 뭔가 이슈가 있을 경우 이럴 경우에 네트워크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NSG 룰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 설정을 했거나 갑자기 변경이 있을 경우 그리고 유저 디파인드 라우트를 설정을 했을 때 네트워크가 갑자기 파드하고 이그레스 인그레스 간에 뭔가 이슈가 있지 않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커스텀 DNS 서버나 아니면 파이어월 같은 경우 VNet 안에서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 미스 컨피규레이션이 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이런 게 뭔가 파드를 크리에이션하거나 아니면 오퍼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실패 현상을 야기시키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폴리시 지금 보안관리자에 의해서 갑자기 클러스터에 대해서 폴리시 정책이 뭔가 추가가 됨으로써 변경이 된 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거는 충분히 지금 네트워크 쪽에서 지금 페일리어를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거는 근데 지금 뭐 디버깅 할 수 있는 툴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저희가 많이들 하고 있는 노드의 IP 테이블이나 디그나 TCP 덤프 그리고 컨트랙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해서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혹시 뭔가 최근에 뭔가 변경 사항이 없었는지를 최대한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네트워크 쪽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주변에게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준비한 거는 어느 정도 끝이 났어요. 앞서서 얘기를 했던 거는 지금 보면은 이제 종료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얘기를 했던 거는 저희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프로덕션에 저희가 성공적으로 어떤 식으로 랜딩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설명을 했는데요. 메모리 관점, 뭐 I/O 관점, 네트워크 관점, 그리고 컨트롤 플레인 관점, 그리고 뭔가 컨피그레이션 관점, 커터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얘기를 한 거는 저희가 직접 핸들링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영역이나 아니면은 뭔가 쿠버네티스 영역보다는 결국에 얘도 인프라 위에서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프라에 대한 철학을 더 자세히 이해하고 리미테이션을 사전에 파악하자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번 세션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진심으로 희망을 하고요. 정말로 모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문제없이 프로덕션에 랜딩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프리젠테이션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